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6개월 전 사랑하던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사랑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무식하고 악독한 시부모님을 만나 남편과 갈라서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잘 사는 부잣집 딸인 줄 알고 잘해줬던 시부모님이 저희 집이 잘 사는 집이 아니라는 저희 친정엄마의 한마디에 태도가 돌변했던 것입니다. 저를 종처럼 부려먹으려 했던 것도 모자라 제가 암까지 걸리자 저를 걱정해주기는커녕 자기 아들에게 피해를 줄까 전전긍긍하다가 자기 아들과 갈라서라며 강제로 이혼까지 시키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던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엄마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 말이에요. 저희 엄마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시댁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사연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친한 친구의 소개였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친구는 같은 직장 동료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으니 한번 만나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만나게 된 남편은 착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고 그런 남편의 모습은 저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아빠는 제가 초등학교 때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에 대한 사랑을 잘 못 느끼고 자랐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남편의 다정다감한 모습은 아빠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저희 부족한 마음을 잘 채워주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만나다 보니 남편과 저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전 처음으로 예비시댁이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처음만 해도 시부모님은 무척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를 본인들 가족처럼 대하며 반겨주셨으니까요. 어서 와요. 우리 아들한테 말로만 듣다가 이렇게 직접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우리 아들이 말한 것처럼 성격도 싹싹할 것 같고 난 아주 마음에 드네. 우리 집사람이 아영씨 먹인다고 음식도 잔뜩 해놨으니 맛있게 먹으면서 재미있게 있다가 가요. 네,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두 분 말씀 편하게 하시고요. 그러면 그럴까? 그런데 말하는 말투나 하는 행동도 그렇고 아주 퀴티가 나는 게 역시 잘 사는 집 딸은 다른가 보네. 안 그래, 여보? 잘 사는 집 딸이라 그런가? 보통 사람이랑은 뭔가 달라도 다르네.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님. 저희 집 그렇게 잘 살지 않아요.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희 집 다른 집들처럼 평범한 집인걸요. 내가 보면 딱 안다고. 그리고 우리 병진이가 그러던걸. 아영씨네 집이 인사드리러 가서 사는 집 보고 깜짝 놀랐다고. 아영씨가 어머니랑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부자들만 사는 비싼 아파트라며. 어머니, 그게 아니고 그 집 조금 사연이 있어서 저희가 잠시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에요. 집주인분께서 지금 거의 공짜로 지내게 해주시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 아파트 진짜 저희 집 아니에요. 아영씨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 마음 다 안다고. 월세라고 해도 그 비싼 아파트면 한 달에 내는 돈도 어마어마할 텐데 아무나 감당할 수 있겠어? 아마도 아영씨 집에 돈이 많다는 사실을 말하면 그거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까지 그럴 필요 전혀 없어. 우리는 사람 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도 아니고 믿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애쓰지 않아도 돼. 그리고 이 나이 되면 보고 싶지 않아도 사람을 딱 보면 알게 되는 게 있거든. 설령 아영씨가 못 사는 집 딸이어도 우린 상관없고 조건보다는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아영씨도 능력이 있어서 지금 대기업에 취직해 다니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정도면 우리 집 며느리로 아주 훌륭하지. 안 그래, 여보? 맞지? 맞아. 딱 봐도 우리 집 들어와서 잘 되게 해줄 복덩이가 따로 없어. 사실 시어머니 말씀대로
저희 집은 다른 집에 비해 꽤 잘 사는 편이었어요. 아빠가 떠나고 엄마가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 청소 일을 시작하셨는데 나중에는 전문 청소업체 사업을 하며 크게 성공하셨거든요. 그래서 젊은 나이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엄마는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인지 어디 가서 돈이 많다는 걸 자랑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돈 보고 엄마한테 접근했던 사람들도 많아 사기를 당할 뻔한 적도 있어서 밖에 나가서는 더더욱 티를 내지 않았죠. 저도 저희 엄마를 보고 배운 게 있어 친구들조차 제가 잘 사는 집 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몇 없었습니다. 더욱이 시댁애가 그런 걸 티내고 싶지 않았고요. 결혼한 친구 중 돈 문제 때문에 시댁이랑 사이가 틀어진 경우도 종종 보았고 그런 건 나중에 서로 신뢰가 쌓인 후 밝혀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이며 시댁에서 오롯이 저 자체만 보고 판단해 주길 바랐거든요. 저희 엄마도 제가 결혼을 한다면 제 조건이나 배경보다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기를 바라셨고요. 게다가 전 어디까지나 부모님 재산은 부모님 재산이고 제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절대 넘봐서도 안 된다고 여겨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의 설명에도 좋은 아파트에 산다는 남편의 말만 듣고 무조건 제가 잘 산다고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았어요. 물론 그 오해가 사실이긴 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까지 그 일에 대해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 모두 직접 당신들은 조건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저 자체가 마음에 든다고 하셨으니까요. 못 사는 집 딸이라도 상관없다고 하셨던 분들이니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제가 결혼하고 2년 정도 흘렀을 때인데 저희 친정엄마 생신이라는 말에 시부모님께서 저희 엄마 생신날 꼭 밥을 사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엄마는 저랑 남편과 함께 오붓하게 보내기로 했다는 말에도 굳이 고급 식당까지 예약을 해 저희 부부와 함께 친정엄마를 불러내셨던 겁니다. 엄마도 당신의 생일까지 챙겨주는 시댁을 차마 거절할 수 없는 데다 일일이 신경 써주시는 마음이 고마워 기쁜 마음으로 나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 밥을 먹게 되었는데 거기서부터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시부모님께서 그동안은 저에게 묻지도 않았던 저희 엄마가 재산을 얼마나 가졌는지 은근히 떠보셨던 거예요. 사부인,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야말로 축하드려요. 박가사돈께서 얼마 전에 다시 취직하셨다면서요? 예, 안 그래도 우리 박간 양반이 갑자기 회사 잘리고 몇 개월 동안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에 어떻게 운이 좋았는지 좋은 회사에 스카우트 돼서 들어갔지 뭐예요? 아무래도 전에 회사에서 기계 관리하는 현장직으로 일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내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박간 양반이 나이 많은 것 빼고 능력이 좀 되긴 하죠. 네, 사부인 말씀대로 그런 것 같네요. 능력 있는 남편도 계시고 사부인은 좋으시겠습니다. 아유, 그래도 우리 사부인만 할까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박가사돈께서 떠나시면서 남기신 유산도 있고 사부인께서 대단한 재력가 아니십니까? 네? 제가요? 아니요. 저희 남편 떠나면서 남겨준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혼자 딸아이 키우며 사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랬으면 제가 지금 집에서 쉬고 있지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박가사돈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산 많이 남겨서 잘 사시는 거 아니었어요? 저도 아영이한테 사부인께서 일하신다는 말을 듣기는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무슨 일 하시는지 혹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저 청소일해요. 그래도 하는 만큼 돈도 벌고 저는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청소일이라니. 그러면 진짜로
안 사돈 집이 못 사는 가난뱅이 집안이라는 겁니까? 게다가 직업이 청소부고요? 저기 그러면 우리 아들이 처가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엄청 비싼 부자들만 사는 아파트에 산다고 했는데 거긴 어떻게 살 수 있었던 겁니까? 아, 그거요. 그것 때문에 사부인께서 오해를 하고 계셨군요. 제가 살던 집이 워낙 오래되고 낡아서 수리해야 할 곳이 많았는데 수리하는 동안 지인 집에서 월세로 잠시 지내고 있던 겁니다. 지금은 집수리도 다 끝나서 원래 저희 집에 들어가 살고 있고요. 최서방은 집수리 끝나고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었는데 그 이야기는 안 했나 보군요. 뭐라고요? 순간 식당한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시부모님이 남편을 흘겨보면서 할 말이 많아 보이는 표정이었거든요. 게다가 저희 엄마가 청소일을 하며 잘 살지 않는다고 말한 다음부터 시부모님은 아무 말씀 없이 식사만 하기 시작했고 밥을 먹은 후 찻집이며 저녁에는 가족끼리 간단히 술자리를 갖자고 말하던 분들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면서 재빨리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불편해진 상황에서 헤어지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시부모님이 저희 엄마의 대답에 갑자기 태도가 변하며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짐작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때까지는 그래도 설마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걸려온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에 시부모님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되었죠. 어머니,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안 그래도 어제 잘 들어가셨는지 제가 먼저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먼저 전화하셨네요? 나야 뭐 잘 들어갔다. 오늘 내가 전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한테 긴히 할 이야기가 있어서다. 긴히 할 이야기라니 어머니 어떤 거요? 다른 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어제 식당에서 말이다. 밥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각자 먹은 건 각자 계산했으면 좋겠구나. 네 시아버지랑도 이야기해봤는데 그게 좋을 것 같다고 하고 내 생각도 그렇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계좌 문자 보내줄 테니까 네가 사부인한테 말해서 그날 드신 밥값 좀 보내달라고 해라. 너도 네가 먹은 밥값 내 계좌로 보내고. 어제 식사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저희 엄마 생신 축하한다고 사주신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 먹은 밥값을 달라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시 말하지 않니? 생각이 바뀌었으니 어제 먹은 밥값 돌려달라고. 그 식당이 비싼 집인 줄 알았지만 밥값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니? 시어머니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제 간 식당의 밥값을 전혀 몰랐던 것도 아니고 미리 알아보고 저희 엄마를 모시고 싶다고 해서 갔던 건데 갑자기 먹은 밥값을 돌려달라고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것도 저희 엄마 생일날 먹었던 밥값을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치사하고 옹졸해 처음에는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말하려다가 같이 치사한 사람이 되기 싫어 알겠다고 해드렸죠. 예, 어머니 그럴게요. 저한테 계좌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너 어떻게 그렇게 날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니? 잘 사는 집 딸도 아니면서 잘 사는 척 우리 앞에서 연기나 하고 정말 우리 부부가 너한테 느끼는 배신감이 크다. 제가 두 분을 속이다니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처음에 어머니께서 저희 집 잘 산다고 오해하셨을 때도 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었나요? 저희 집 그냥 평범한 가족집이라고요. 그때 분명히 이유가 있어 월세로 그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는 거라고 말씀도 드렸고요. 제 말 믿지 않는 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셨으면서 그걸 왜 제 탓을 하세요? 그거야. 우리는 그게 그냥 하는 빈말인 줄 알았지. 이럴 줄 알았으면 너한테 그렇게까지 잘해줄 이유가 없었는데 괜히 내 시간 낭비, 정성 낭비만 했잖니. 그래서 앞으로는 네 시아버지나 나나 너를 대하는 태도가 바뀔 예정이니까 알고나 있어라. 태도가 바뀌다니요? 어떤 태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전에야
네가 잘 사는지 귀한 딸인 줄 알고 그래도 나중에 우리한테나 병진이한테 뭐라도 하나 떨어지는 게 있겠거니 하고 잘해줬지만 이제는 너희 집 형편도 알았으니 그에 맞게 우리가 대해줄 거란 이야기다. 너도 알겠지만 네 시아버지 능력이 있어서 비록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저 나이 돼서도 괜찮은 회사에 스카우트 돼서 대우받으면서 다니고 있고 네 남편도 공무원이지 않니? 그러니까 네 주제 공무원 남편 뒀으면 알아서 네가 시댁에 잘하면서 기라는 소리다. 아무리 네가 대기업 다니면 뭐하니? 네 친정이 청소일이나 하는 집안인데? 그럴 줄 알았으면 더 괜찮은 자리로 알아봐서 우리 병진이를 장가 보내는 건데 참 안타깝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도 처신 잘하도록 해라. 안 그랬다간 국물도 없을 테니까. 그제야 시부모님의 시커먼 속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한없이 다정한 척 잘해주셨던 이유가 바로 저희 집 재산을 노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놓고선 남편과 결혼할 때는 혹시 본인들이 돈을 바라고 저희 결혼을 허락한 게 티가 날까봐 저희 엄마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사는지 일부러 묻지 않았던 것이었죠. 저 하나 보고 결혼을 허락한 것처럼요. 그러다가 저희 집에 재산이 없는 것 같으니 시부모님께서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며 행동이 돌변했던 것입니다. 그때 기분이 싸한 게 어쩌면 제가 결혼을 정말 잘못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날 제 돈으로 엄마와 제 밥값을 시어머니 계좌에 보내주게 되었고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밥값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나 하나 보고 마음에 들어서 우리 결혼 허락했던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두 분 우리 집에 재산이 많은 줄 알고 그거 보고 당신이랑 내 결혼 허락했던 거였어. 자기야, 정말 미안해. 내가 우리 부모님 대신 사과할게. 엄마랑 아빠 나 창피하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앞으로는 내가 그러지 못하도록 잘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하지만 남편이 시댁에 어떻게 말한 것인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시집살이 시키는 꼬장꼬장한 시댁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도가 지나친 것은 없으셨으니 참을만 했어요. 바로 그 다음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말이에요. 제가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회사에 월차를 내고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위암 1기라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 소식에 전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2년 전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만 해도 없던 암이 갑자기 생겨버린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실은 남편이며 저희 친정엄마며 시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건강관리를 위해 회사도 정리하고 쉬기로 했고요. 제가 위암이라는 이야기에 저희 엄마는 많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셨는지 제 이야기에 일을 하시다 말고 바로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으니까요. 딸, 정말로 괜찮은 거야? 우리 딸 아프다고 해서 엄마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알아? 앞으로는 엄마가 옆에 있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요즘엔 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수술하고 잘 치료받으면 금방 나을 수 있을 거야. 엄마 나 걱정 안 해. 이렇게 옆에 우리 엄마가 있는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하겠어? 엄마 말처럼 나 치료도 잘 받아서 얼른 나을게. 나 나으면 우리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하자. 나 그동안 엄마랑 못 해보고 싶었던 곳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 그러자. 우리 딸 낫기만 해봐. 그렇게 되면 엄마 우리 딸이랑 히말라야 산도 오를 수 있어. 엄마, 히말라야 산은 내가 싫어. 그 높은 곳 올라가서 고생하라고? 그래도 엄마 이렇게 내 옆에 있으니까 너무 든든하고 좋다. 역시 우리 엄마 최고. 그래, 착한 내 딸. 엄마가 바빠서 우리 딸 아픈 것도 모르고 정말 미안해. 아니야. 엄마가 왜 미안해? 엄마, 아파서 내가 미안해. 엄마 걱정 끼쳐드려서 정말 미안해. 아니야.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엄마가 우리 아영이 엄마인 거 잊었어? 부모는 자식 위해서 뭐든 견디고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 절대 말고 우리 같이 힘내자. 알겠지? 엄마. 저는 그날 엄마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안겨본 엄마의 품은 어릴 때처럼 따뜻하고 참 포근했죠. 그런데 제가 아프다는 이야기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암이라는 소식에 시부모님의 반응이 아주 제대로 가관이었거든요. 세상에 그런 시부모가 존재하는지 저희 시부모님을 보고 처음 알게 되었으니까요. 글쎄, 시어머니가 전화로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너 암이라고 하던데 그거 정말이냐? 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위암 1기라 항암이랑 수술 잘해서 관리만 잘하면 괜찮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들이랑 어떻게 할 생각이냐? 네, 어머니? 뭘 어떻게 해요? 혹시 저 수술날 남편이랑 어떻게 할 건지 걱정돼서 물어보신 거예요? 안 그래도 남편이 수술하는 날 제 곁에 있어준다고 회사에 며칠 휴가 내기로 했어요. 지금 누구 마음대로 휴가야? 그것도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애한테 뭐하러 휴가까지 내게 한 거냐? 너는 귀찮게 아프기까지 하더니 이제 네 남편 앞기까지 막을 생각이냐? 예? 저 수술하는 날 같이 있어주겠다는데 그게 왜 남편 앞길 막는 거예요? 네가 건강하면 이야기 안 하겠는데 너 암이라고 하지 않았니? 다른 병도 아니고 암까지 걸린 너랑 말짱한 우리 아들 같이 살게 할 수는 없다는 이 말이다. 막말로 네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알고 우리 아들 발목 잡게 내가 놔두겠니? 그러니 네가 정말 우리 병진이를 사랑한다면 잘 생각해보고 둘이 갈라서든지 아니면 네가 우리 아들한테 피해 안 주도록 대책을 세우든지 하거라. 네 시아버지도 그렇고 우리는 너희 둘이 그만 이혼했으면 좋겠다. 다행히 너희 둘 사이에 아직 아이도 없고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 어머니,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남편이 원해서 제 곁에 있어주겠다고 했고 부부면 서로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 수 없는 건데 이런 일로 헤어질 거면 처음부터 결혼을 하는 게 아니죠. 저 그런 일로 남편과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은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앞으로 다시는 그런 말씀 안 꺼내셨으면 좋겠네요. 너 이제 보니 아주 이기적인 데다 너밖에 모르는 아이였구나. 그래, 어디 앞으로 두고 보자. 네가 앞으로 아프든 말든 며느리로서 우리 집안에서 할 도리는 전부 해야 할 거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난 우리 아들이랑 너랑 갈라서게 만들 테니까. 내 말 알아듣겠냐? 그날 속상한 마음에 전 울고 말았고 남편은 그런 제 모습에 많이 미안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참을 수 없었는지 밤늦게 시댁애가 한바탕 하고 온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그날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가 저랑 헤어질 일은 절대 없을 거라며 시부모님의 말은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남편이 말하고도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시부모님의 모습에 남편 말이 얼마나 미덥지 않았는지 몰라요. 그동안 남편은 말만 그렇게 했지 잘못된 시부모님의 행동을 제대로 막아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자 저희 친정엄마 얼굴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엄마한테 시부모님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속상해하실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남편은 시부모님의 잘못된 행동을 전혀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기어이 제가 참지 못할 최악의 일을 벌이고 말았으니까요. 그날은 제가 수술을 하기 위해 병원 입원을 앞두고 입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해왔던 겁니다. 너 이번 주 수요일에 네 시아버지 생신인 거 알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 전날 네가 와서 네 시아버지 생신상 좀 준비해야겠다. 어머니, 암 환자인 저보고 지금 아버님 생신상을 준비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수요일에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야 돼서 아버님 입원 생신은 못 갈 것 같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입원 전날 가서 아버님 생신상을 차려요? 역시 네가 아프더니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드는구나. 그러면 너 하나 때문에 집안 가장 중요한 대소사 중 하나인 네 시아버지 생신도 치르지 말라는 거냐? 네 엄마는 청소부라 집안도 별 볼 일 없어. 그나마 대기업 다녀서 참고 있었더니 그것도 아프다고 홀랑관더. 그러면 내가 뭐하러 널 우리 집에 며느리로 데리고 있어야 하는 거냐? 내가 너 같은 것한테 우리 아들 주고 그동안 고생해서 키운 줄 알아?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죄송한데 저는 그날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가니까 아버님 생신상 어머님이 차려드리든지 아니면 나가서 사드시는지 하세요. 오늘 말씀하신 건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끊겠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끊는데 고래고래 뭐라고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암까지 걸렸다는 그 말에 더욱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희 사정에 비해 당신 아들이 아깝다고 생각하니 제가 아프든 말든 부려먹고 싶었던 거죠. 거기까지 생각이 머물자 저도 더는 시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지. 두 사람의 행동은 이미 한참 전에 선을 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본능적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러운 마음에 생각나는 건 저희 엄마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울며 전화하는 제 목소리에 저희 친정엄마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엄마 걱정할까봐 내가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다 아무래도 더는 안 될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어. 딸,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천천히 이야기해봐. 그래서 전 그동안 시부모님과 저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친정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분노하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괘씸한 것들. 내가 우리 딸 생각해서 그동안 뒤에서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 어쩐지 저번 내 생일날부터 나를 대하는 게 이상해졌다고 했더니 전부 이유가 있었구나. 이것들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딸,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전부 해결해 줄 테니까. 그리고 전 그날 친정엄마와의 통화 후 결심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의 결혼 생활을 접어야겠다고요. 남편과의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남편을 사랑했던 건 사실이지만 남편 또한 저를 시부모님에게서 지켜주지 못했으니까요. 사실 시부모님으로부터 저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많이 실망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시부모님께 숨기고 말하지 않고 있던 사실이 있었는데 사실 시아버지가 취직해 다니고 있던 회사는 바로 저희 엄마 사촌동생의 회사로 엄마가 평소 회사를 운영하며 번 돈으로 일부 투자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직장을 관둬 고민한다는 이야기에 제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직접 엄마 사촌동생인 아저씨한테 부탁해 저희 시아버지를 아저씨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었던 거고요. 그렇게 저희 엄마는 저희 시부모님이란 이유로 도와주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은 그런 저와 저희 엄마를 배신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사실을 알리 없는 시어머니는 정신을 못 차리고 제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날 바로 다시 전화를 해왔습니다. 너 내일 시아버지 생신이라고 오늘 와서 생신상 준비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뭐 하는 거냐? 내일 네 시아버지 생신인데 생신상은 차리고 입원해야지. 우리 귀한 공무원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제가 분명히 내일 저 병원 입원이라 못 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런데 또 전화하셔서 아버님 생신상을 준비하라고요? 어디서 이게 시어머니 말하는데 꼬박꼬박 말댔구야? 다른 말 필요 없고 당장 와서 네 시아버지 생신상 차리거라. 그리고 내일 병원 입원하는 것도 내일 일찍 네 시아버지 생신상 차리고 입원하고. 어머니, 지금 그 말씀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내가 후회를 하긴 미쳤다고 하니?
며느리면 응당해야 할 일을 말하는 건데 네가 암에 걸려 죽든 말든 우리 집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다 하고 죽어야 하는 거다. 그리고 요즘은 의학도 많이 좋아져서 암도 금방 낫고 그렇게 사람 쉽게 안 죽는다고 하더구나.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일에 유난 떨지 말고 당장 오란 소리다. 암 걸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너 같은 거 우리 아들이랑 이혼 안 시키고 우리 집 며느리로 계속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란 말이야. 네 시아버지도 너 오길 계속 기다리고 있고 너 우리 아들한테 이혼당하고 싶지 않은 거면 내 말대로 당장 오는 게 좋을 거다. 안 그랬다가는 내가 당장 너희들 이혼시켜버릴 테니까. 알겠어요. 어머니께서 정 원하시면 지금 당장 가드리죠. 대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부 어머니랑 아버님께서 자초한 거니까 제 탓하지 마세요. 이 일은 무슨 일? 네 주제에 뭘 할 수 있다고? 이제 와서 네 시아버지 생신상이나 잘 차릴 준비나 하거라. 지금 네 시아버지 생신상 어떤 메뉴로 할지 적어놓은 목록 문자로 보낼 테니까 오면서 내가 보낸 목록대로 재료들 전부 사오고 너 1분이라도 늦게 와봐. 그때는 내가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옆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런 남편에게 먼저 시댁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저는 친정엄마가 시댁에 가서 할 말이 있다고 하니 저희 엄마와 함께 가겠다고 하고요. 남편이 시댁으로 떠나고 바로 친정엄마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친정엄마는 시댁에 시아버지의 생신상을 차려드리기 위해서가 아닌 끝장을 내기 위해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리 없는 시부모님은 아주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사부인께서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혹시 같이 우리 남편 생일상 차리러 오신 건가요? 암 걸린 딸 뻔뻔하게 우리 집에 시집 보내더니 미안한 거는 하나 보네. 그러면 잘 오셨어요. 아무래도 남편 손님들이 더 올 것 같아서 아영이한테 음식도 추가로 더 하려고 했는데 그걸 사부인이 하시면 되겠네요. 내가 이따가 검사할 테니까 간 간간하게 잘 맞춰서 하시고요. 그런데 왜 두 사람 빈손으로 온 건가? 아영이 너 내가 보라고 했던 짝은 왜 안 봐온 거냐? 네 남편 놈 생일상 차려주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해서 쳐 드시든지 어디서 헛소리를 하고 나자빠졌어? 우리 딸이 니들 집구석에 식모살이 하려고 시집간 줄 알아? 어디서 되먹지 못한 것들이 그것도 아픈 암 환자한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고 지랄이야? 이래서 무식한 집안에 시집을 보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딱 지들 수준에 맞게 놀고들 있네. 사부인, 뭐라고요? 지금 이 옆에 내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암 환자의 아버지도 없고 청소부 일이나 하는 가난한 집 딸을 우리 아들이 생각해서 내가 우리 집 며느리로 겨우 받아주고 있는데 이것들이 감히 은혜도 모르고. 사부인, 말씀이 지나치시군요. 지금 저보고 처먹으라고 하는 겁니까? 은혜는 무슨 은혜? 암까지 걸려서 수술하려는 애를 전날 불러서 시부모 생일상이나 차리라고 하는 게 니들은 그러면 정상으로 보이냐? 어디 그러면 이혼을 하든지. 나도 니들같이 비렁뱅이 집구석이랑 더는 인연 맺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여기서 깔끔하게 끝나면 되겠네. 왜? 그건 또 겁나나? 가난한 별 볼 일 없는 집구석에서 우리 아들처럼 잘난 공무원 사위 얻기도 힘들 텐데 내 말에 똥줄 좀 탈 거다. 그거 아주 쌤통이네. 지금이라도 용서 빌면 내가 한 번은 용서해 줄 테니까 그럼 더 늦기 전에 용서를 빌던지. 단, 너희 두 모녀 나랑 우리 남편 앞에서 제대로 무릎 꿇고 빌어야 할 거야. 당신 말이 맞아. 며느리면 시아버지 생신상 차려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사람들이 이렇게 못 배워먹어서야 원. 내 아까운 도가니 나가게 무릎은 무슨 무릎. 그리고 듣던 중 아주 반가운 소리네. 내가 왜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당신들 모르지? 나야말로 이 무식한 집구석을 내 딸 시댁으로 계속 뒀다간 우리 딸 잡아먹을 것 같아서 이혼시키러 왔수다. 그러니까 그 이혼하자고. 아, 그리고 그 전에 이봐 아저씨. 당신 회사에 사직서부터 제출하고. 사직서라니? 우리 남편이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당신이 뭔데 사직서를 내라 말아야. 아직 모르고 있었지?
네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 우리 사촌동생 회사야. 그리고 그 회사 절반은 내 돈으로 투자해서 만든 거고 능력도 안 되는 거 일 다니지 않으면 최서방 혼자 힘들 것 같다는 말에 우리 딸 생각해서 사촌동생한테 말해서 취직도 시켜줬던 건데 감히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게 아니면 나이도 많아서 아무도 써주지 않는 당신 남편을 그런 회사에서 써주기나 했을 것 같아? 당신 남편 일하면서 실수도 자꾸 일 만들어서 회사에 자르고 싶었던 것도 내 얼굴 봐서 참아주고 있었던 건데 이참에 자르게 되고 아주 잘 됐네. 어디 회사 잘려서 백수돼서 잘 살아봐라. 내가 우리 딸, 니들 아들이랑 이혼시키면서 괴롭힌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낼 테니까 줄 위자료도 잘 준비하고. 지금 당신 거짓말하는 거지? 내가 당신 딸 괴롭히니까 겁주려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잖아. 살던 집도 낡아서 수리하느라 남의 집에 월세살이나 했던 돈도 없는 가난한 집에서 돈이 어디서 나서 그런 큰 회사에 투자를 하며 우리 남편을 취직까지 시켜줄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남편 인터넷에서 이력서 마음에 든다고 회사에서 직접 연락와서 스카우트한 거야. 왜 이래? 가난하기는 누가 가난해?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해져서 돈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뜯어먹으려는 너희 같은 족속들이 많아서 없는 척 했던 거지. 그리고 낡은 집에 사는 이유는 우리 남편이랑 살던 추억이 담긴 시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이라 그랬다. 왜? 사람이 집 크기보다 행복이 중요한 거라고. 그리고 내가 청소부이긴 한데 청소 사업을 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거든. 서울에 체인도 여러 곳이야. 니들 우리 집 돈 없는 것 같으니까 바로 우리 딸 시집살이 시키면서 무시했었지? 게다가 인터넷 이력서 올려도 연락 없는 사람한테 왜 갑자기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고 생각해? 내가 사촌동생한테 인터넷 보고 연락한 것처럼 하라고 했다. 웃기고 있네. 나는 니들 말 절대 못 믿겠으니까 정말로 우리 남편을 자를 수 있으면 아무 원망도 안 할 테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잘라보든지.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이제 보니 이 여자 망상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신병원에 가서 좀 치료 좀 받아야겠어.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의 말에 시부모님과 남편이 보는 앞에서 바로 사촌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를 향해 딱 한마디만 했어요. 길수야, 내가 말한 대로 그 인간 당장 잘라라. 그리고 3분도 채 안 돼 시아버지 회사 부장님에게 바로 연락이 왔던 겁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당신 생일이라며 이틀 연차까지 내고 쉬고 있었지만 시아버지 회사는 평일이라 부장님이 연락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회사 부장님의 전화를 받던 시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흑빛으로 바뀌더니 전화를 끊자마자 저희 엄마 앞에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부인,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더니 눈치가 없어서 그동안 우리 며느리한테 큰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큰 청소업체 대표님이신 것도 제가 지금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넓은 아량을 베풀어 제발 회사에서 잘리지 않게 해주세요. 저 이 나이에 잘리면 다른 곳에 갈 곳도 없고 몰에서 먹고 살라고요.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약 먹었어? 그러면 설마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당신 다니던 회사가 저 여자 사촌동생 회사란 소리야? 아이고, 사부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단하신 분도 못 알아보고 그동안 결례를 했네요. 그러니까 남편 회사 이야기에 저희 남편 자르지 않게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고요. 아영이 병가로는 제가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이대로 저희 남편 잘리면 저희 두 부부 뭐 해먹고 살라고요. 제발 저희 두 사람 살려주세요. 조금 전까지 큰 소리 치던 인간들은 어디 갔나. 그리고 앞으로 먹고 살긴 어떻게 먹고 살아. 대단하신 당신 공무원 아들한테 용돈 받으면서 살면 아주 딱이겠어. 니들 지금까지 우리 딸한테 했던 짓들 전부 잊은 거야? 이 은혜도 모르는 것들. 그거야 사부인이 어떤 분인지 모를 때 이야기죠. 게다가 공무원 월급하면 얼마나 한다고요. 사부인께서 회사에서 버는 돈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걸요.
아들 월급으로 저희 세 식구 먹고 살려면 빠듯하단 말입니다. 이러다 저희 다 굶어 죽어요. 어차피 남남될 사이인데 당신들 세 식구가 굶어 죽든 말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너희 집구석이랑 얼굴 보는 일도 오늘은 끝일 테니까 어디 한번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봐. 그러자 안 되겠는지 시부모님은 이젠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아영아, 내가 미안하다. 암까지 걸려 아픈 너한테 내가 눈치 없이 집에 와서 시아버지 생신상 차리라고 하고 그동안 못된 말로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해. 그냥 네가 너무 친딸 같으니까 너무 편해져서 그랬다. 전혀 나쁜 뜻은 없었어. 그러니까 제발 네 엄마 마음 좀 돌려다오. 그래도 너는 우리 병진이 많이 사랑하니까 같이 살고 싶을 거 아니니. 너희 두 사람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 한 쌍인데 이대로 너희들 헤어져도 정말 괜찮은 거니? 그래 아가, 너희 집이 이렇게 잘 사는 줄 알았으면 진작 잘해주는 건데 우리가 눈치가 없었어. 나 절대 부잣집 사돈 이룰 수 없다. 이건 내 평생 올까 말까 하는 기회라고. 그러니까 우리 전부 화해하고 앞으로도 한 가족으로 잘 살아보자. 조금 전 저희 남편이랑 이혼하라고 하신 거 두 분 아니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아까 전화로 어머니가 하시는 행동 후회하지 않는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 왜 딴소리신데요? 만약 저희 집이 잘 사는 집이 아니었더라도 두 분 그러셨겠어요? 저는 두 분 배려한다고 아버님이 제 덕에 아저씨 회사 다니는 거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저만 두 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보네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저희 남편을 사랑해도 두 분 때문에 더는 못 살 것 같아요. 암까지 걸린 며느리 죽이려는 것도 아니고 못 잡아먹어 안달인 당신들 같은 시부모 나는 필요 없다고. 두 분 덕분에 남편한테도 정 떨어졌거든? 그러니 저 남편이랑 이혼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암 걸려도 아버님 생신상 차려드릴 수 있는 착한 며느리로 잘 얻어서 사시고요. 그런 집에 시집올 며느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영원히 보지 말자고요. 저는 저희 모녀와 시부모님의 대화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쥐어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처음에 제가 준 이혼 서류를 봤더니 아무 말 못하고 서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애원하며 말했어요. 아영아, 제발 가지 마. 나 아직 자기 많이 사랑한단 말이야. 장모님,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저희 부모님이랑 영 끊고 살게요. 그러니까 저한테서 제발 아영이만 뺏어가지 말아주세요. 최서방, 자네한테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아무래도 자네는 우리 딸이랑 살 자격 없는 것 같네. 부모님이랑 연을 끊으려면 진작 끊던가. 건강한 애도 아니고 암까지 걸린 애가 자네 부모님한테서 괴롭힘 당할 동안 자네는 뭐하고 있었나? 최서방 사람 좋은 거 나도 알고 있지만 시댁 앞에서 지 마누라 지킬 능력 하나 없는 자네 우리 딸 남편감으로는 탈락이야. 자기 마누라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자네한테 우리 딸 맡겼다간 우리 딸 죽게 생겼어. 후회하기는 너무 늦은 것 같네. 자네는 자네대로 우리 딸은 우리 딸대로 각자 살자고. 자네가 정말 우리 아영이 사랑한다면 놓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저와 엄마는 그 길로 시댁을 나와버렸고 뒤에서 시부모님이며 저희 남편까지 울며불며 난리 피우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이혼을 하며 엄마의 말대로 시부모님께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해서 위자료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동안의 시집살이도 그렇지만 누가 봐도 암 걸린 며느리를 괴롭히며 시아버지의 생신상을 차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제 위자료를 주느라 시부모님이며 남편까지 여기저기 빚을 진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저희 신혼집도 남편이 대부분 대출로 얻은 거라 저와 내던 돈을 나누고 나니 건진 돈도 얼마 없었고요. 남편도 나중에는 그동안 미안했다며 저에게 어서 건강해져서 잘 살라고 행복을 빌어줬습니다. 그 후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연락하며 들은 소식은 회사에서 잘린 시아버지는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써주는 곳이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공무원인 남편 월급으로는 세 식구 살기도 빠듯하니 결국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청소 일을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청소 일을 한다고 하자 무시했던 그 두 분께서요. 저는 아직도 왜 청소 일을 한다고 해서 저희 엄마를 무시했는지 시부모님을 이해할 수가 없지만 말입니다. 스스로 땀 흘려 일하며 사는 것보다 대단한 것이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저는 현재 위암 수술을 잘 마치고 잘 치료 중입니다. 다행히 수술도 잘 됐고 열심히 관리해 꼭 건강해질 생각입니다. 엄마도 제 곁에서 많이 응원해주고 계시고요. 저도 몸이 다 나으면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엄마 일을 배워볼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처럼 멋진 사업가가 돼보고 싶습니다. 이런 저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응원해 주실 거죠? 여러분들도 아프지 않도록 평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모두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라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